Q&A 시간입니다. 먼저 기아 타이거즈 KT 위즈전에서의 보크 이야기죠. 7월 7일 경기입니다. 서범주님께서 기아 크트전에서 4회 초에 임기영 보크 선언됐는데 크게 숨 쉬었다고 보크 선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동점에 2사 3루 풀카운트였는데 한순간에 분위기 바뀌어서 보크의 기준을 잘 모르는데 이거 취재 좀 가능합니까? 이노강님께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7월 7일 경기 중에 기아랑 KT 경기 보고 있는데 임기영의 투구에서 어느 부분이 보크인지 자세히 봐도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진짜 심판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이신데 YNO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신규 영상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질문인데요. 7월 7일 이건 하나 롯데 경기인데 연장 11회 말 2사 주자 2, 3루인 상황에서 롯데 박시영 투수의 투구 때 보크 아닌가요? 멈춤 동작이 1도 없었는데 아무 곳에서도 언급이 없네요. 제가 보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7일 경기죠. 기아 KT 경기 임기영 선수 보크 판정이 있었는데 2대2 동점이었잖아요. 2사 3루. 자, 이날 결승점이 됐는데 보크 판정으로 볼 카운트가 이제 또 풀 카운트까지 몰리고 6구째를 딱 던지려고 하는데 김준희 구심이 빡 크게 소리를 치고 임기영 선수가 이제 두 팔로 황당하다는 표정 짓고. 자, 임기영 선수는 같은 루틴을 밟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포수의 사인을 보기 위해 허리를 한번 굽혔다가 팬디의 심호흡을 조금 고르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심이 바로 뻑 심호흡을 할 때 어깨가 살짝 이렇게. 윌리엄스 기아 감독이 뭐 화가 나셨어요. 뜨가웃에서 그냥 바로 나오셔서 설명하고 심판한테 어필하고 뜨가웃 들어가서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보크를 선언한 이제 구심 심판진의 설명은 임기영 선수는 사인을 보고 일어선 뒤 곧바로 발을 빼는 동작을 하나의 동작으로 봤는데 해당 상황에서는 어깨를 살짝 들고는 상황이 추가가 돼서 보크를 선언을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크는 말입니다. 선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야구 규칙에. 근데 심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평가가 된 여지가 많아서 늘 논란이 되기도 하죠. 심판진이 잡아야지 보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11일 경기였어요. LG 트윈스, SK 와이번스의 이 더블헤드 2차전에서도 보크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3대3 팽팽했어요. 자, 7회 2사 만루에서 LG 바뀐 투수 김대현 선수. 이때 이제 보크가 선언이 안 됐습니다. 네, 연계 SK 와이번스 감독이 강하게 보크를 지적을 했어요. 멈춤 동작이 없이 그냥 투구를 했다. 그래서 로맥 선수가 보크다 이렇게 했는데 항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로맥 선수 그냥 헐스이 3진으로 딱 물러났고 이후에 연경혁 감독이 보크는 내 눈의 기준이 아니지 않느냐. 시즌 전에 심판들의 기준이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 팀에도 적응을 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보크는 항의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심판들이 잡아줘야 한다면서 사실 그날 나는 2구째부터 보크라고 판단을 했다. 근데 3구째도 보크라고 하지 않아서 확신을 하고 항의를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비디오 판도까지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이 야구 규칙에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보크의 대전제는 무엇이냐. 야구 규칙 나옵니다. 투수의 속임 동작인데 야구 규칙에는 투수는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언해야 한다. 또 야구 규칙에 또 있습니다. 심판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해결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영 선수의 템포, 이후 피칭 연계 동작을 감안을 할 때 타자나 3루 주자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봐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잡아야 하는 것을 못 잡는 것보다는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은 것이 좀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크 판정으로 인한 심판 개입이고 이날의 임기영 선수의 템포 부분은 피칭 동작 이전 동작이었고 어깨를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약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이 타자를 현혹시키거나 주자의 스타트 끊는 부분을 뭔가 감지를 시키려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LG 그 당시 이제 김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멈춤 동작이 없이 1구, 2구, 3구가 계속 더 빨라집니다. 템포가. 이 부분은 오히려 이거 보크의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투수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야구 규칙에 전제한 대전제, 투수의 속임 동작, 투수가 타자나 주자를 속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롯데전 영상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까 박시영 선수의 투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보크로 좀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날 하나 벤치에서도 전혀 어필도 없었고 타자도 뭐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았고 심판도 미동조차 없었는데 박시영 선수는 마운드에서 약간 좀 뭐 까딱까딱 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을 두산의 이현승 선수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일관성 있게 아주 잠시 멈추는 동작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근데 사실은 투수가 완전하게 멈춰야 된다는데 그것은 뭐 타자나 심판진이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딱 멈췄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일관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0.1초냐, 1초냐, 0.5초냐 이거보다는 일관성이다. 자, 그리고 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보크는 대전제가 속임 동작이다.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 자, 톰토님께서 홍준학 단장 보고 누가 갓단장이라고 하는 거죠? 일을 안 해서 잘한다고 칭찬하는 마당에 팬들 전부 트레이드 썰만 뜨면 홍준학 단장 전화선 잘라라 휴가 가라 이러는 게 일상입니다. 시울프님께서 왜 자꾸 여기에 홍준학 단장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건지 갓준학 삼성 팬들이 어이없어합니다. 장윤재님께 부장님 누가 홍준학을 갓준학이라고 했나요? 해수수님께서 허상현 감독이 잘하는 건 맞는데 누가 홍준학 단장을 갓단장이라고 해요? 도대체 누가? 삼성 팬이면 절대 홍준학 단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 못합니다. 근데 홍준학 단장도 본인께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제가 이제 뭐 갓단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고 삼성 불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트레이드 하자 이렇게 오퍼가 많이 오는데 홍준학 단장이 그래도 뭐 지금은 좀 마땅치가 않아서 많이 좀 오퍼를 킬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더니만 우리 이제 팬분들께서 아유 홍 단장 간만에 일 잘한다 이랬는데 홍 단장님께서 좀 삼성이 이제 암흑기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사장님, 단장님, 감독님 이 세 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3대 축인데 사장들은 별로 욕 안 먹습니다. 주로 이제 감독 욕이 이제 7 그리고 단장 욕이 3인데 요즘 현대야구가 되면서 프런트야구 좀 더 활성화되면서 감독 6, 단장 4 이렇게 되는데 거의 뭐 홍 단장께서는 5대5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해주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사실 이제 홍 단장님도 이렇게 막 갓단장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으시겠지요. 삼성이 이제 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욕을 엄청 먹던 홍 단장 좀 덜 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직은 뭐 저희 이제 커버 행인사 채널에 출연하시려는 부분은 좀 아직도 사용을 하시죠. 사실 두려워하시던데. 그래도 채널에 오면 또 제가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막대 먹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 작은 부탁을 좀 해 주셨습니다. 홍준학 단장 직접. 자, 뭐 그대로 워딩 100% 그대로 옮긴다. 제가 이거 가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짧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이승권 선수 때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으니 여전히 우리 팀은 많이 부족한 팀입니다. 여전히 잘해야 하는 팀입니다. 한순간 컨디션이 조금 좋을 뿐이고 상대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만나서 성적 좋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큰 부담입니다. 최소한 시즌의 3분의 2 이후 또는 시즌이 마무리된 후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야구는 그때 평가를 받는 것이고 지금은 가분합니다. 재조명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부분이지만 아직 시즌이 한참 남았다고 할 것입니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성태님께서요. 장필준 트레이드 된다면 거포를 데려올까요? 오재일일 수도 있다고 말이 많던데. 하하. 만약에 말입니다. 장필준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써서 두산이 오재일 선수를 내놓는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쇼킹할 것이고 두산 김태룡 단장은 엄청 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필준 선수를 노리는 팀들이 엄청 많고 팀 내부 평가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장필준 선수에 대한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3경기 연속 완백투입니다. 같이 급상승입니다. 삼성이 이제 부족한 곳이 있죠. 외야수 거포인데 저 홍준학 단장이 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어느 팀이 외야수 거포를 줍니까? 외야수 거포 잘 안 줄라 그러죠. 다들 뭐 외야 거포 얼마나 중요한데요. 잘 안 줍니다. 삼성의 불펜이 워낙 좋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단장님들이 많이 카드를 맞추는데 정말 말들은 많은데 지금 가면 갈수록 좀 몸을 사린다. 8월 15일이 트레이드 마감일인데
그때까지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들 이제 중위권 싸움하는 팀들끼리는 어렵습니다. 자, 선두권 싸움하는 팀들끼리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팀끼리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자, 쉽진 않다. 복실이 맹장군님께서 부장 LG의 윌켈차, 자, 윌슨 켈리 차우찬 같은데요. 차우찬은 두산, 장원준처럼 FA 마지막 해에 누적된 피로 때문인가요? 윌켈은 자가격리 휴유증이라는 게 너무 길어지는 게 이상하네요. 윌켈차 나오는 날은 요즘 안 봅니다. 김민성님께서도요, 부장 윌켈차 부진 이유가 무엇인지 반등 기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리드래곤님 부장 질문. LG는 결국 내려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운명이 있을까요? JKH 허님께서 부장 LG하고 왜 이렇게 못하나요? LG 팬입니다. 쿠루님께서 LG 이준용이나 김지용 선수는 상황이 어떤가요? 불펜이 다 무너져서 두 선수 보고 싶습니다. 올해 윌슨, 켈리, 차우찬 선수 좀 부진하죠. 1, 2, 3선발이 부진한데 윌슨 선수 3승 4패 평균 자책점 4.47, 켈리 3승 3패 4.8. 그리고 차우찬 선수 4승 5패 6.04. 윌슨 켈리 선수 폭망 수준 아니지만 지난해 나란히 14승 거두고 2준 때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는데 올해 너무 안 좋습니다. 2주 자가격리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키움, LG, KT, 삼성, 하나 선수들 자가격리 했지요. 이 중에 키움 요키시 선수 7승 2패 1.30 슈퍼 에이스. 뷰캐넌 선수 삼성 7승 3패 3.8이 좋아지고 있고 하나 스포츠 선수 5승 5패 4.00 왔다 갔다 부침이 조금 있지만 그나마 어딥니까? 팀에서 이 정도 해주면 고군분투 봐야 됩니다. 나머지 투수 7명은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윌슨 켈리 대표적입니다. 라이벌리, 브리검 선수, 체드벨 선수, 부상 여파, 데스파인의 코에바스 선수는 좀 기대치를 좀 밑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NC 두산, 기아, 롯데, SK 외인들은 자가격리 없었잖아요. NC 두산, 기아 외국인 선수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잘해줍니다. 펄펄 날고 있어요. 롯데 스틸레이 선수도 승우는 좀 덜하지만 잘해주고 있다. SK 핀토, 대출된 키먼 기대치는 좀 이하였죠. 절반 이상은 성공을 하고 절반 이하는 실패를 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연관관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한데 팬들께서는 이거 100% 납득하기 힘드시죠. 벌써 2달 넘게 시일이 됐는데 언제까지 2주 자가격리 이야기는 난간 뚫고 적응하는 저 선수들은 뭐야? 할 말이 없지요. LG 내부에서도 이제 2주 자가격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밸런스가 붕괴되죠. 초반에 구속자 악영향을 미쳤고 언제까지 2주 자가격리 타령을 하지만 한 번 실타래가 꼬이니까 이것이 점점 엉킨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고 윌슨 선수 본인도 영향이 크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윌슨 선수는 구속이 저하됐죠. 켈리 선수는 제후가 조금 지난해만 못합니다. 자, 차우찬 선수는 많이 던진 여파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자, 만 33세. 지난해까지 5년 이상 150이닝 이상 던졌죠. LG 와서 170이닝 안팎을 3년간 계속 던집니다. 구속이 저하되고 제구가 날카로운 맛이 덜하고 변화구 제구도 좀 덜하니까 최근 4경기에 평균 자책점 10점대 이하인데 자, 지금은 이제 뭐 2군으로 이제 1군에서 2군으로 좀 내리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LG는 4, 5선발 쪽에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1, 2, 3선발이 좀 더 살아나줘야 된다. 그래도 지금은 좋죠. 이제 앞으로는 조금 희망은 좀 생겨요. 이 좋은 부분은 고우석 선수 이제 조금 돌아올 것이고 질문을 주셨던 이종용 선수, 김정욱 선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종용 선수는 지금 30개 정도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구수를 조금씩 늘리고 있고 조만간 합류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용 선수는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했잖아요. 이후에 재활을 거쳐서 2군에서 공을 던지고 우리가 연습 경기에서도 보고 막 했지 않습니까?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팔 수술한 부분은 아니고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직도 좀 피칭을 못 하고 있는데 둘 다 그래도 7월 말까지는 합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뭐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속히 돌아와서 조금 힘이 돼 줘야 된다. 성엽정님께서요. NC는 왜 맨날 무시당하나요? NC 팬으로 진짜 궁금한데 창단 이후 743244 15 올 시즌 단독 1위 하고 있는데 왜 전문가님들은 매해마다 NC는 무시하시는지 진심 궁금합니다. 지방 비인기 팀 구단이라 인정하기 싫은 건지 인정을 못하는 건지 신생팀이죠. 우승 문턱에서 좀 좌절도 있었고 약간 팬덤 이 영향도 있죠. 한번 꼴찌를 하게 되면요. 자, 재작년이죠. 한 2, 3년은 좀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이 좀 쉽지는 않고 우승을 하면 2, 3년간은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그냥 나오죠.
자, 냉정하기 쉽지가 않은 시즌 전망이더라고요. 해설위원들이나 이제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에는 이제 전망도 좀 참고할 때가 많기도 하고요. 또 직전 연도 성적이 매우 또 중요하고 또 후광 효과도 있습니다. NC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관심에서 조금 비껴 있는 부분이 경기력에는 마이너스보다 오히려 플러스가 될 때가 있다. 신경을 남들이 쓰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치고 올라가겠다. 어차피 성적이 말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은 NC의 어떤 방망이 능력, 불펜은 조금 좀 부족하지만 선발, 그리고 방망이, 집중력, 그리고 이동욱 감독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캡틴님께서요. 롯데는 성적도 감독도 선수도 전부 기대 이하의 졸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감독이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작년 꼴찌랑 비교하는 건 미친 짓이다.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삼성은 솔직히 전체자 선수들 캐리어가 떨어지는데도 잘하고 있다. 허문회 감독은 정말 감독의 자질이 있나? 초보 감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감독도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퀵버더님께서 비효율을 따지면 롯데가 제일 문제 아닌가요? 연봉 1위 구단인데도 7위. 현재 경기를 보면 수준이야. 곧 순위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것도 없고. 롯데 7월 1일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선발 라인업 팬에 대한 기만이라고 보는데요. 구창모 선수가 올라왔던 그 경기였고, 그 전날에 연장 접전이었기 때문에 몇몇 이제 주전들을 빼고 백업 선수들로 이렇게 선발 라인을 꾸려서 처음부터 지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정한님께서 허문회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조은우, 양상문 감독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기에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일 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허문회 감독도 시간이 지나면 잘하겠죠. 이렇게 또 응원하는 글도 좀 주셨는데, 허문회 감독님이 7월까지 승패 마진 -7도 괜찮다고 했죠. 근데 사실 그대로 시즌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막판에 반등을 했던 부분이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그게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좀 보이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반등 쉽지 않아요. 그리고 SK하고 하나가 너무 처져 있어서 5할을 해도 지금 포스트 시즌 어렵습니다. 꼴찌를 지난해 했으니까 우리 7, 8위 해도 좋다. 그건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목표로 시즌을 준비하는 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걸 목표로 두는 팀도 없다. 7일 경기에서요, 하나를 상대로 10회 연장 패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는 그래도 롯데 벤치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호 선수 그리고 박시영 선수 이 불펜 운용 부분 있죠. 이건 벤치에서도 새롭게 좀 고민을 할 것 같고, 진명호 선수의 경우는 지난해 많이 던진 후유증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구가 들쭉날쭉하고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요. 직구 구속도 조금 감소했고, 이 부분은 많이 던진 선수들에게 나오는 좀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고, 박시영 선수 역시 제구 불안이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되게 높은 선수들을 이 1점 차 박빙 순간에 왜 넣느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무리 김원중 선수를 또 쓰기가 정말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투수 교체를 조금 이어갔는데, 순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픈 1패를 당하게 됐고, SK의 루징 시리즈 하나의 선제 공격을 좀 당하게 됐죠.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승률이 3할, 언저리, 그 다음에 2할 때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 하위권 팀들한테 당하는 1패는 단순한 1패 그 이상의 치명타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Q&A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